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심극한 정리가 통계, 확률 통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통계 문제를 해석하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모집단과 표본의 통계적 분포 관계예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때 표본은 어떻게 분포하느냐 그런 건데, 그 표본이 분포하는 것이 모집단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분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면요, 모집단으로부터 자, 우선 첫 번째 크기가 일정한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표본을 뽑을 때 그 조건입니다. 크기가 일정한 표본을, 크기가 일정하다는 건 뭐죠? 한 샘플, 한 표본 안에 원소가 몇 개냐 이런 거죠. 그 뭐 5개씩 뽑는다 이렇게 하고, 또 샘플을 뽑을 때 뭐 10개씩 뽑는다. 10개씩이라는 그 한 샘플 안에 원소가 10개 들어갈게 10개의 데이터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혹은 어떤 샘플은 뭐 15개의 데이터씩 이렇게 뽑아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크기가 일정하게 뽑아야 돼요. 표본을 뽑을 때. 그래서 이제 5개씩 뽑을 때는, 데이터를 5개씩 뽑을 때는 전부 다 5개씩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5개 데이터를 이제 샘플을 100개를 만드는데 어떤 때는 데이터를 5개 뽑고 어떤 때는 뭐 원소를 뭐 10개짜리 만들고 15개짜리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일정한 표본을 매우 많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많이, 이상적으로는 무한히, 매우 많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뽑고 또 그런 걸 뽑더라도 이제 독립시행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각 표본을 뽑고 원소를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어떤 원소는 많이 뽑아줘야 되고 어떤 데이터나 원소 값은 작게 뽑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뽑아지는데 그것이 이제 공평하게 평등하게 뽑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데이터는 많이 뽑아지게끔 그렇게 비중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립시행으로 다 공평하게 추출할 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조건, 사전 조건이 됩니다. 크기가 일정하고 매우 많이, 이상적으로는 무한, 그 다음에 독립시행으로 추출할 때 이 표본들의 평균값, 그러니까 이 표본이 100개면 100개를 뽑았으면 표본의 평균값이 100개가 나오겠죠. 이게 그 말이에요. 표본들의 평균값 x, 이게 이제 100개가 나오겠죠. 100개를 뽑으면. 그래서 이 x가 이제 결국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평균값들이 다 다를 테니까 100개의 다른 평균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표시를 할 때 x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뭐냐면 바는 평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x바 이거 표본들의 평균값이에요. 표본을 100개 뽑아내면 이게 100개가 나오겠죠. 이러한 그 표본들의 평균값은 이 100개는 100개, 여기서는 사실은 100개가 아니고 매우 많으니까 뭐 1000개, 10,000개, 뭐 100만 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런 그 100만 개의 그 평균값들이 어떠한 분포 특성을 가지고 분포하게 된다 이거예요. 분포를 하게 이렇게 이제 점수가 분포되듯이 학생들의 키가 분포되듯이 이런 데이터의 평균값들도 어떻게 분포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게. 근데 분포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그 특징을 가지고 분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러한 분포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본들의 평균값, 표본들의 평균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 중심극한 정리예요. 근데 이거 중심극한의 정리가 바로 그겁니다.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일정한 표본을 매우 많이, 이상적으로는 무한히 독립식으로 추출할 때 이 표본들의 평균값,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분포하게 된다 하는데 그러한 분포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심 극한 정리예요. 이 극한 중심 정리는 모집단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준들의 통계적 분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엔 뭐라 그랬죠? 표변을 뽑을 때 매우 많이 뽑는 거예요. 매우 많이 뽑는데 그 크기는 일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변을 1000개 뽑고 뭐 500개 뽑는데 그 표변의 크기, 그 안에 원소의 개수는 7개면 7개씩 다 뽑아야죠. 뭐 100개를 뽑는데 어떤 건 7개로 뽑고 어떤 건 5개로 뽑고 어떤 건 15개로 뽑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일정한, 크기가 같은 그런 표본을 매우 많이 뽑을 때 이게 이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전제 조건은 크기가 같은 표본을 매우 많이 뽑을 때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인데요. 자, 먼저 보자고요. 일단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예요. 일단 우리가 이건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키는 얼마냐? 그런 건 우리가 전국적으로 학생의 고등학생의 키를 학교마다 재가지고 그걸 다 뭐 교육부에서 이렇게 받든가 해가지고 컴퓨터 처리하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집단 우리나라 전국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키와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모집단에 이런 경우 이제 모집단의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 때 그때 이제 이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이건 일정한 크기를 뽑아야 된다고 했죠. 크기가 n인 표변을 매우 많이 추출하면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뽑은 때 이게 이제 매우 많이 추출하되 이게 또 조건이 뭐예요? 독립사건이라 해야 되죠. 독립사건. 뽑은 데이터를 다시 넣고 해야지 이제 독립사건이 되죠. 독립추출 혹은 모집단이 아주 매우 클 때는 뭐 내가 이쪽 거 뽑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 뽑는데 영향을 안 받으니까 매우 클 때라든가 이렇게 이제 독립사건이 되죠. 독립적으로 추출해야지 뒤에 뽑는 것이 뭐 뽑을 확률이 앞에 뽑는 확률하고 달라지면 안 되죠. 항상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추출하면은 그런 조건이 들어가요. 그 여기 보면 이제 크기가 같아야 되고 중심극한 정리되면 크기가 일정한 매우 많은 표변을 독립적으로 추출할 때예요. 독립사건으로 추출할 때죠.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중심극한 정리할 때는 표변은 일정하고 n으로 일정하고 매우 많이 추출하는데 독립사건으로 추출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우 많이 추출하면은 그러면 각 표본 이들 그 매우 많은 표본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5개씩 뽑았다면 이런 걸 100개 뽑았다 하면요. 그 5개 각각에마다 5개를 뽑았으니까 그 5개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5개를 뽑았는데 그 안에 데이터 값이 다 다르니까 그때 평균이 또 다른 2번이 나올 거 해가지고 평균이 100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말이에요. 각 표변 평균이 100, 이거를 이 총 개수가 100개가 되겠죠. 이 평균의 기대값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값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대값은 모평균값과 같아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기대값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100개 뽑는다고요. 100개를 뽑으면 이 100개 평균이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00개 평균에 예측되는 평균값 이게 이제 기대값이에요. 그렇죠? 내가 100개를 아직 안 뽑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 5개짜리 그
다섯 개 크기가 원소가 다섯 개인 표본을 그런 크기가 다섯인 표본을 100개를 뽑는다 이게. 그 평균이 얼마가 될까? 그런 걸 내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뽑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뽑지는 않았지만 내가 100개를 뽑을 때 내가 그 기대하는 평균값이 있을까요? 평균값 그 평균을 계산은 안 했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건 모평균값과 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적으로는 모평균값과 같아지는 얘기. 결국 뭐냐면 내가 만약에 표본 평균을 무한히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 기대값은 모평균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내가 100개를 뽑더라도 그 기대값이 뭐냐면 무한히 많이 뽑았을 때 평균이에요. 무한히 많이 뽑을 때 평균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뽑을 때 이 기대값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100개의 표본을 뽑을 때 그 평균값은 이 기대값에 가까워진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기대값으로 가까워진다. 무한히 만들면 기대값이 될 것이고 100이 된다면 기대값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값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0개를 뽑든 200개를 뽑든 30개를 뽑든 10개를 뽑든 그것이 나올 수 있는 내가 기대하는 값은 무한히 많이 뽑을 때 값이 내 기대값이 되겠죠. 그렇게 내가 무한히 많이 하면 또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뭐 표본을 10개 뽑았다 하더라도 내 그 기대하는 값은 모평균 값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기대하는 값이에요. 실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대값은 무한히 시행하면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기대값이는 그거라고 했죠. 무한히 했을 때. 그러나 내가 무한히 못하니까 여튼간에 내가 100개를 뽑았다면 그 기대값은 모평균 값이 같아지고 모평균 값과 같아지고 이게 m 미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표준 오차가 여기서 이제 이 평균값들의 표준 오차예요. 이게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뽑았을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의 그 표준 오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는 모평균이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고 이거는 뭐죠? 표본의 크기죠. 몇 개씩 뽑았느냐, 원소를 몇 개씩 뽑았느냐, 10개씩 뽑았느냐, 5개씩 뽑았느냐에 따라서 되고, 그때 이 표준 편차의 표준 오차가 우리가 표준 편차인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루트 n분의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준 오차라는 말은 다르게 쓸 뿐이에요. 우리가 표준 편차하면 배웠죠. 한 개의 모집단이나 한 개의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 개 많은 표준의 평균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표본의 평균의 분포를 얘기할 때는 표본의 평균의 분포, 그지? 표본의 평균의 분산에 의한 그 표준 편차는 우리가 오차라는 말로 다르게 부른다 이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시그마라서 똑같은데 물론 계산식도 틀리지만 내용은 표준 편차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표준 편차 식이 다르죠. 1번 모집단에서는 시그마지만 이런 표본 평균의 그 분포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a 이렇게 하고 그걸 편차라고 부르지 않고 오차라고 이렇게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표준 오차하면 이건 뭐죠? 많이 뽑은 많은 표본의 평균값의 그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준 오차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정규 분포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평균값은 m과 평균값은 같아요. 평균값은 같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가 똑같은 바인데 표준 편차가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a 이런 표준 오차를 갖고 정규 분포를 나타낸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갖더라도 관계없이 이러한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갖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집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정규 분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모집단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했지만 모집단이라는 건 이게 그 원소의 수가 반드시 굉장히 큰 것만 모집단이 아니에요. 15개에 모여 있는 것이 전체다면 그것도 모집단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모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집단이 분포가 어떻게 되더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갖더라도 관계없이 이러한 표준, 이러한 표본, 이런 크기가 일정하고 그런 표본을 많이 뽑았을 때, 그리고 물론 이게 독립사건으로 뽑았을 때, 그때는요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갖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표본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또 아주 이것이 진짜 결정적인 중심극한 정리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되더라도 모집단의 분포가 수평이 될 수도 있어요. 수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이게 표본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 분포를 하면은요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못하면 이 생각을 잊어먹으면 여러분이 통계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갖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뽑은 추출을 이런 식의 추출한 표본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요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를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여기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있는데요. 이 모집단의 분포는 제 멋대로예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없어요. 아무 모양이라도 어떤 임의의 분포, 이런 분포도 되고 이렇게 되든 이러한 아무런 어떠한 분포를 가진 그러한 그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데 크기는 일정하고 매우 많은 표본을 우리가 무한히까지는 안 돼 매우 많이 추출을 하면 여기의 경우는 이제 크기가 7개씩 뽑았네요.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이 각각의 표본에 대한 평균들이 있겠죠. x1, x2, x3 그다음에 n개 매우 많이 이게 라지 n이라고 쓸 때는 이제 아주 큰 숫자라는 얘기예요. 대문자로 n을 쓸 때는 매우 많이 이렇게 하면은 그 표본에 이제 평균이 값들이 많이 나오죠. 한 xn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xn개 매우 많은 그 표본의 평균 값들을 이제 그 분포를 확률적으로 해가지고 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 분포는 이러한 정규 분포의 모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x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x2가 여기 있다고 치고 x3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튼간에 이러한 xn개의 매우 많은 평균값의 분포를 그리면 이런 정규 분포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규 분포의 평균은 m은 모평균과 같은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이건 표본의 이런 x1 평균들의 평균값이에요. 그 값은 모평균과 같아지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것은 이제 표준 오차라고 부르죠.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이에요. 이러한 모양으로 이것이 분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법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거 우리가 정리라고 부르죠. 희한하게 모집단이 어떤 분포가 되더라도 말이죠. 이런 분포가 되든 이런 분포가 되든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에서 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표본을 뽑아내면은 그 표본들의 평균의 분포는 이러한
정기 분포의 모양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이러한 평균은 표변 평균의 평균이에요. 요거 각자는 표변의 평균이고 각 표변의 평균이고 이 분포의 평균은 표변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지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게 모평균이 이렇게 모양이 분포가 마저 엉망이고 지 멋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뽑으면 이런 모양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요 이렇게 된 분포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중심극한 정리의 방식대로 표본을 추출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모양이 돼요. 또 이러한 모집단의 이러한 모양이더라도요 이걸 이러한 방식으로 중심극한 정리의 표본 추출 방식으로 이렇게 뽑아내면요 또 그 표본들의 분포도 이런 모양이 되고 또 모집단이 이런 집단이라도요 이렇게 똑같다더라도 이걸 다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자 평균을 내가지고 그걸 분포를 하면 또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라는 말을 씁니다. 법칙이라는 말은 안 쓰고 여기서는 정리, 그래서 이걸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 어떻게 뽑아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심 극한 정리에서는 표본을 어떻게 뽑는 것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표본을 어떻게 뽑는다고 했죠? 똑같은 크기로 매우 많은 표본을 뽑는 거예요. 뭐 10개, 20개가 아니라 뭐 1000개나 10,000개나 이렇게 매우 많이 뽑고 이론적으로는 뭐 아니면 이건 매우 많이 큰 수에 이건 1억도 되고 그렇게 많이 큰 수를 뽑으면 이렇게 모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한 중심 정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극한 중심 정리에서는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무렇게나 뽑으면 안 돼요. 같은 크기로 크기는 일정하고 그러니까 원소의 수는 여기서는 7개면 7개씩 똑같이 얼마큼 많이 매우 많이 뽑는데 그것이 이제 독립사건 추출이 돼야죠. 이거 뽑고 이거 뽑는데 이거 뽑는 이 확률이 이거 뽑는 거하고 영향을 서로 받으면 안 되죠. 서로 뽑을 때 각각 원소를 뽑을 때 확률은 다 우리가 같게 이게 이제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정하고 매우 많은 표본 그리고 독립사건으로 추출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중심 극한 정리에서 표본을 뽑는 방법이에요. 표본을 그렇게 뽑으면 모집단의 이런 그 분포의 모양에 관계없이 이 표본들의 평균의 분포는 평균값의 분포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값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아지고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서 이것과 이것의 서로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통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변들의 평균의 기대값 그리고 표준 오차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어떻게 이 표변들이 분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중심 극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죠. 통계에서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표본 평균, 또 표본들의 평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통계를 하시다 보면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이 말이 나올 때 이걸 이 단어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표본 평균하면 뭐 샘플 하나, 표본 하나의 평균을 얘기하는 건지 표본 평균하면 지금 중심극한 정리해 가지고 표본을 100개면 100개, 10,000개, 1000개, 뭐 100만 개 뽑았을 때 그 평균의 평균인지 그것이 구별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본 평균이라고 할 때는요. 그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표본 평균이라는 게 샘플 표본을 하나 뽑았을 때 그 여러 가지 데이터 값, 뭐 10개의 데이터 원소에 대한 그 표준 샘플 하나의 평균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중심 극한에서 말하는 것은
표본 많은 표본을 100만 개 뽑았을 때 각 표본마다 그 평균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평균값들의 평균인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는 거의 표본 평균하면요, 우리가 통계를 할 때는 이제 보통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의 집단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한 개가 아니니까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저기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이상적으로 거의 무한히 매우 많은 수를, 그래서 이건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할 때는 표본의 평균의 집단이다 이거죠. 표본 평균의 집단이에요. 표본 평균값의 집단. 1000개면 1000개 있을 때 그런 집단의 그런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여튼 이 용어, 이 단어를 잘 그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나오거나 어떤 교과서나 이렇게 나오면 표본 평균 뭐 이렇게 나올 때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심극한 정리에서는요, 표본 평균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개 표본을 뽑았을 때 그 1000개 표본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말을 쓸 거예요. 표본 집단이라고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매우 많은 표본의 집단, 1000개면 1000개, 10,000개, 100만 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집단이라는 건 많은 표본, 매우 많은 표본들의 모임을, 그렇죠. 이제 매우 많은 표본을 저희 이제 표본 집단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모집단하면 이건 물론 이제 한계, 이거는 모집단이라는 건 원소, 이 집단, 원소의 집단. 모집단은 우리가 또 한계를 얘기하지만 표본 집단하면 이것도 이제 표본들의 집단이에요. 표본들의 집단. 모집단에서는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원소가 되지만, 그렇죠? 모집단 안에서는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원소가 되지만 표본 집단에서는 표본들의 평균값이 그것이 이제 원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해야죠. n 5개 표본의 크기는 표본 하나에서는 원소를 5개 뽑았어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5개 뽑았단 말입니다. 데이터를 5개 뽑으면 표본 안에서 그게 평균이 있겠죠. 그럼 평균이 하여튼 이쯤 된다고 보세요. 여기가 생겼다고 보고, 두 번째는 데이터 값이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5개 다른 값이 나오니까 어떤 평균이 여기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균을 하니까 데이터가 또 이렇게 나와서 그거 평균 내니까 한 여기가 평균 값이 돼요. 네 번째는 보니까 데이터가 또 다르게 나와서 그게 평균 값을 내니까 여기, 또 그 다음 거 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그때 평균 값이 여기,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뽑으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가 돼가지고 평균값이 여기.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데이터가 1000개면 1000개다. 혹은 뭐 우리가 저기 이상적으로는 매우 많이 1000개 이상이 매우 많이 추출해줘. 그럼 그 평균값들 이렇게 선으로 그어보자고. 여기 쭉 그러다 보면요, 평균값이 이 가운데에서 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은 평균들이 요 구간 안에 뭐 10개면 10개 이렇게 나오는데 확률적으로는 이제 뭐 0.15 뭐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는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이게 간격이 떨어지니까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 구간에는 뭐 한 100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요 구간은 한 뭐 5개밖에 안 나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서 몇 개 나오는 해가지고 그걸 쭉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총 1000개다면 1000개로 나누면 이제 이것이 확률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요 안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하면 이건 0.1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긴 뭐 10개다 하면 0.01, 그렇죠? 1%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표본을 크기가 5개인 걸 이제 매우 많이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는 매우 많이 뽑을 때는 이제 이러한 분포의 곡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 1000개면 좀 이렇게 모양이 틀어지게 조금씩 틀어지겠지만 매우 많이 해서 뭐 100만 개쯤 하면 완벽한 아주 스무스한 곡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5개를 뽑으면 이렇게 되고, 이때 우리가 기대값, 이것이 우리가 매우 많이 뽑으니까
한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많이 뽑으면 매우 많이 이상적으로 많이 뽑으면 그 값은 이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대값이라고 하고 이 값이 매우 많이 추출해서 무한히 가면은 이 모평균 값하고 같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값이 쓴다는 건 내가 이걸 1000개 뽑더라도 이건 모평균하고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치하는 경우는 무한히 뽑을 때는 이 기대값이 이거하고 일치하지만 100개 뽑으면 이거하고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값은 내가 끝까지 기대하는 값은 이 값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이 내가 표본을 1000개 뽑으면 그 기대값이 내 평균은 이거하고 정확히 같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기대하지만 그거에 가까운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기대값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10개를 뽑으면 내가 기대값은 이거지만 실제적으로 뽑으면 기대값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러나 100개쯤 뽑으면 기대값이 더 가까워질 것이고 1000개 뽑으면 기대값하고 더 가까워질 것이고 무한히 많이 뽑으면 기대값하고 같아지는데 그 값이 모평균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본 평균의 이런 표본 평균 뭐 이런 말이 나면 이건 각 표본의 평균들의 기대값이에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이 표본들의 이 평균 이 표본 하나에서 평균 하나가 나오고 표본 두 번째 평균에서도 평균 하나가 나오고 그래서 표본 1000개를 뽑으면 평균이 1000개가 나올 거예요. 그게 평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표준 편차 여기서 표준 오차라고 하죠. 하여튼 이 그래프의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용어로 오차라고 쓰는 것뿐인데 그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10개씩 뽑은다 이게요. 10개씩 뽑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이건 우리가 다 뭐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서 할 수도 있고 요즘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죠. 공평한 시뮬레이션 하면 또 이렇게 나오는데 10개짜리를 하면요. 이 평균 나오는 게 좀 이렇게 좁혀져요. 여기서 이렇게 널찍하게 넓은 범위로 평균이 나오지만 이때는 평균 나오는 게 좀 좁혀져요. 그래서 이렇게 좁혀집니다. 이게 좀 이 폭이 좁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 쪽으로 많이 가까워지게 나온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중심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지만 여기는 중심에서 이렇게 가까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은 똑같이 모평균의 평균값이 되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루트 5분의 시그마지만 여기는 10개면 루트 10의 시그마 하니까 이 값이 작아지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좁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만에 100개라고 한다면요. 더 좁아져. 이렇게 쭉 좁아지죠. 그래서 이 표준 오차,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 값이죠. 표준 오차 값이 이건 루트 100분의 이렇게 되니까 루트 100인 10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평균에 보다 이 표준 편차 값이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5면은 약 2점 얼마가 되겠죠. 2점 얼마분의 1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10분의 1 이렇게 줄고죠. 여기서는 이제 3점 얼마가 됐고 여기서는 2.2나 뭐 2.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모평균에 비해서 그만큼 좁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 3점 얼마 되고 모평균의 3분의 1로 좁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100이면은 10분의 시그마니까 이 표준 편차 이 폭이 여기서는 표준 오차라고 하지만 그 값이 모 집단의 시그마 값보다 10분의 1로 줄게 이렇게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중심 극한 정리가 이 페이지에서 설명이 다 됐으니까 이 페이지를 보시고 이 페이지의 내용이 뭐다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중심 극한 정리를 모두 이해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제 중심 극한 정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 집단의 데이터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평균을 구하고 계속해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고 계속 많이 추출해서 그 평균을 구한다 이거죠. 이렇게 계속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표본을 하나 뽑으면 이제 평균값이 x1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x바2 이렇게 나와서 많이 뽑으면 각 표본의 평균이 xn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률 변수로 x바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 있죠. 그 조건이 있죠.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표본을 어떻게 추출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면은 자 이제 각 표본의 평균값 이 각 표본의 평균값 이거예요. x1, x2 여기서 이제 포가 전체적으로 x바라고 불립니다. 각 표본의 평균값 이 x바예요. x바는 이것의 집합이 각 표본의 평균값의 집합이 이제 x바예요. 이것이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각 표본의 평균값 이것이 확률 변수가 되는 데는 평균값은 어떻게 정규 분포로 분포된다 그렇죠. 정규 분포로 이러한 모양으로 분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 표본의 평균의 기대값 이것이 xn개면 n개의 평균이 나올 것인데 n개의 평균이 나올 것인데 그 예상되는 평균의 기대값 예상되는 평균값 기대값은 모집단의 평균값의 값과 같다 이겁니다. 기대값은 그래서 기대값은 그러니까 표본 평균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이 집합의 평균이 각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에요. 그것은 이제 평균의 예상 평균값이죠. 기대값이라는 건 평균의 예상 평균값인데 각 표본의 평균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표본의 평균의 기대값이죠. 그렇죠? 각 표본의 평균의 기대값은 모집합의 평균값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자, 이거 이제 x바로 표시했지만 이거는 x바는 이런 각 100개면 100개 표본의 집합이죠. 이들의 이제 분산은 이 각 데이터 평균값들의 분산은 모집단 데이터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분산은 이렇게 n분의 시그마 자승이 이게 분산 아니에요? 같고 그다음에 이들의 이제 표준 오차 결국 이제 표준 편차하고 같은 거라고 했죠. 근데 부르기를 우리가 이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표준 오차는 이거 뭐죠? x바가 뭐죠? 평균 이 x바 집합이 이 각각의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그 집합을 x바라고 표시하는 거니까 각 표본의 평균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심극한 정리를 요약한 것이에요.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한다고 해야겠죠? 그것은 데이터를 뽑는 그 조건 세 가지 그 조건으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 되는 모 집단으로부터 표본의 크기가 15, 15인 경우에 매우 많은 샘플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몇 개를 뽑는다는 것을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많은 거예요. 매우 많은. 이상적으로는 무한대죠.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때 표본의 기대값과 표준 오차는 얼마인가? 예상 평균과 표준 오차는 얼마냐게. 그 표본의 평균의 기대값은 이런 경우 어떻다죠? 두 경우에 모두 80이죠.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샘플의 표준 오차는 우리가 15인 경우는 5.16 여기 루트 15분의 20 그다음 표본의 크기가 1000개라면은
1000 하면 0.63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죠? 20에다가 엄청나 굉장히 많이 매우 많이 줄었어요. 여기 15일 때는 5.16, 1000일 때는 0.63. 그 폭이 좁아졌다는 얘기죠. 이 종 그래프라고 하죠. 이 종 그래프가 폭이 좁아지고 대신 높이는 높아지겠죠. 그 면적은 1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키의 표준 편차가 3.3인 학생의 모 집단으로부터 50명의 표본을 50명, 그러니까 표본당 50명씩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0명, 크기가 50명인 표본을 매우 많이 추출하면은 그때 표준 오차는 얼마가 되느냐? 이건 루트 50분의 3.3. 그래서 0.47입니다. 50명의 표본이라는 거 이건 뭐죠? 표본의 크기가 50명이라는 얘기예요. 50명의 표본, 그렇죠? 표본 하나가 50명이라는 얘기예요. 표본 하나가. 그러니까 50명짜리 표본을 여기서 매우 많이 이것이 이러한 식이 성립하려면 매우 많이 그 표본을 뽑는 게요. 이상적으로는 무한히 뽑았을 때입니다. 이걸 항상 아셔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중심극한 정리에서는요, 몇 개 표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지, 표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고, 뽑는 개수는요 매우 많이 뽑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무한히 많이 뽑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우 많이 뽑아 이상적으로는 무한히 많이 뽑았을 때 그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개 뽑고 이런 그 표본의 크기가 15개인 표본을 10개 했을 때 극악은 많이 맞지가 않죠. 그것은 이제 이거에 이 값에 접근하려면 많이 뽑아야 돼. 매우 많이 뽑으면 이 값에 접근하는 것이고, 작으면 여기부터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10개 뽑을 땐 이 값으로부터 많이 실제로 하다 보면 차이가 나고 100개, 1000개, 뭐 1000개쯤 가면 이거에 많이 가까워질 거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무한히 뽑으면 이 값에 정확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이상적으로 매우 많이 뽑았을 때, 무한대 뽑았을 때 얘기지. 그 다음에 그냥 뭐 표본을 크기는 무슨 결정적이고 크기는 결정적이고 표본의 개수 몇 개를 뽑느냐 그거는 이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이상적으로는 무한히 많이 뽑아서 그 분포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표본을 크기가 15개인 걸 한 10개쯤 뽑았다 하면 이 숫자하고 많이 틀려질 거예요. 5개 뽑아서 표본을 5개 만들어 가지고 뭐 표준 오차 평균 구하면 이게 80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무한히 많이 뽑아 가지고 평균을 내면 이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